네, 오늘 그 러브 앤 프리 어떤 다양한 관계와 어떤 사랑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 좀 다양하게 풀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시간에는 또 다른 접근으로도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약간 이런 다양성이라든가 다양한 관계 이런 것도 사실 하루에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버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전통적인 관계가 조금 썩혀져요 우리가 좀 겉했는데 지금 그죠? 그냥 앞에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몰라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크릴 장막도 있고 이래서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네. 뭐가 괜찮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이분들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보시는 그러니까요. 거는 이 시국에 보통은 아니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좀 네.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저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게까지. 아, 진짜로? 네. 확실해? 조금. 그래 조금. 네. 그리고 영화제 측에서 지금 계속 저희 방역과 관련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아크릴판을 준비해 주셨고 앞에 1부, 2부에서는 다 이제 게스트분들도 가림막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싶으실 것 같은데 준비하셨는데 바람에 넘어가가지고 깨졌대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세 분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간은 약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낯선 것 같으면서도 아는 것 같기도 한 뭔가 그런 미묘한 어떤 관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색다른 약속이라고 할까요? 약속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폴리아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픈 채팅방에 Q&A 시작한다고 할 때 막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 생각에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생기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으신다고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3부 자리 함께 해주시는 너무 진짜 또 앞에가 너무 길어 이렇게 나도 하면 너 참고 있는 거야. 나도 너 참아 지금. 나 반도 보러 갈게요. 됐어. 네, 세 분을 모셨으니까요. 세 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목소리?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회 노동자 홍승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주라고 합니다. 들리나요? 네. 마이크를 머리 끝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우주에서 말씀하시는 거. 우주님, 네, 반갑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소개를 안 해서 저희는 함께 셋이 살고 강아지 4마리랑 총 7존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식구이고요. 저는 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1부, 2부에서 앞서 이제 둘이서 하는 연애 관계 그리고 둘이서 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었다면 폴리아모리는 또 연애에 관한 좀 다른 약속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약속이자 앞서 나오셨던 분들은 망원댁 TV의 킴님과 백핑님은 어떤 경제 공동체였다. 그리고 김빈이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과 또 창작 공동체이기도 하고 이슬님 같은 경우에는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고 커플과 그런 어떤 다른 공동체 그리고 다른 약속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또 세 분의 또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분의 약속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 저희는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은 논모노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대1 이성의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 연애, 가족의,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이 다 순위가 매겨져 있죠. 그런데 논모노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좀 비판적인 그래서 상대방의 새로운 사랑을 허용한다거나 좀 개방적인 어떤 관계 방식을 뜻하는데요. 박사님 그럼 모노가미가 우선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노가미는 저희가 한 남편, 한 아내만 두고 있는 혼인 제도를 말하죠. 아 그래요? 그럼 예. 그거의 반대가 논 모노가미라는 예,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갑자기 시사 프로그램 폴리아모리도 같은 느낌이 예, 드네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다른 이제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폴리아모리는 합의나 비독점이나 소통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네. 좀 개방적이되 그런 비독점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갖고 가는 관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논 앞에 논이 그 논인가요? 뭐 논 논밭 할때 논? 네. 그쵸 그 논이죠? 아닌 논점. 싸가죠. 봐봐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네, 박사과정 말투야 저는. 바로 맞췄죠 그죠? 네. 닉네임도 우주잖아. 세상에. 그래요. 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계속 두 분씩 게스트가 나오시다가 세 분이 나오셨는데 또 세 분 다 여기 조금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 싸움이 있거든요, 약간. 네. 분량에 대한 어떤 다툼이 좀 내부적으로 있으신 그쵸, 것 그쵸.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약간 조율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우리도 막 저 카드가 없는데 카드를 서로 싸울까봐 마련을 해보셨어요, 세상에. 네. 근데 또 막판에 마음을 내려놓으신다고 또 큐카드를 또 버리고 어머. 임하신다고 그래요. 또 전해를 선생님 주셨어요. 논 모노가미까지 하셨어요. 피부점쌤이랑. 네. 아, 네. 원래는 대본을 준비했던 이유가 저희가 다들 수다가 많아서 너무 초반만 하다 끝날까봐 준비했었는데 1, 2부를 보면서 대본은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단 저희의 어떤 구체적인 약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관계들과. 그래서 초기에 어떤 초반에 긴장감이 있을 때의 약속과 또 지금은 함께 살면서 하게 되는 약속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그런 것들이죠. 일주일은 7일이고 제 몸은 하나고 사랑은 무한해도 시간은 유한하고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누구와 데이트를 할 것이며 호칭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스킨십을 할 때 키스마크가 제 몸에 남으면은 다른 한 사람이 또 새삼 질투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활적인 것과 데이트, 섹스에 관한 것까지 다 좀 조율하는 그런 시간들이 길었었고요. 같이 살면서 지금은 생활 공동체로 지내다 보니까 뭐 돌봄 노동에 대한 어떤 이야기, 가사노동 분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게 멍멍이들 산책, 또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서 생활비 분담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마이크 드셨네. 먼저 기본적인 관계 설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른바 폴리아모리에서 V 관계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에 꼭지점 가운데 있는 분이 승은이고 이제 기존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고 신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어서 총 지금 7년, 5년째 만나고 있고 3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초반에는 뭐 질투를 포함한 엄청난 많은 약속들을 크리스마스는 누구랑 보낼 거야? 승은 생일은 누구랑 보낼 거야? 벌써 너무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생일날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약속부터 되게 사소한 약속들 아마 내 1대1 관계에서도 많이 약속하잖아요. 친구 만날 거야, 나랑 보낼 거야, 라든가 이런 비슷한 양상인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우리가 쭉 뭐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게스트분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려는 관계라는 건 약속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만날 거고 너와 내가 뭐 비독점적이다 혹은 독점적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연애라고 했을 때 비독점적 관계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독점적 관계를 보통 이분들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이렇게 설명을 또 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럼 약간 세 분이서 그럼 보통 만나서 토론을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아니 너무 약속이 나는 그렇잖아요. 같이 작은 거부터 그러니까. 약속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명시적인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하시는 것처럼 약속문 1번부터 120번까지 이렇게 있지는 않고 358번 정도까지? 아마 최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보통 일상을 지내다 보면 덜컥 걸리는 포인트들이나 불편한 그쵸.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말하기까지도 좀 인내도 해보고 내 문제인지 상대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관계 안의 문제인지 이런 걸 고민한 후에 조심스럽게 꺼내보면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서서히 그냥 약간 암묵적인 합의들이 쌓여간 것 같아요. 아까 키스마크도 대표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뭔가
계속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해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오히려 셋이 뭉치면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노가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를 고민하다 보면 아 모노가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공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 저희가 만나온 지난 5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살면서 맨날 그러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가족회의 시간을 잡고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편입니다. 그런 정해져 있는 어쨌든 근데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같이 이제 약속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그 해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꼭 뭐 여러 명이 같이 살아서라기보다는 같이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항상 설명해야 되고 뭔가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뭔가 낯설기도 하고 되게 오해도 많고 뭔가 편견도 많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 각자 좀 다른 경험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폴리아모리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주변에 소개하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이렇게 각자 다른 경험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주로 성적인 부분에 관련한 거예요. 되게 폴리아모리들은 성적으로 이렇게 물러날 것이고 스킨십에 관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승은님의 질투를 유발해 줄 테니 함께 가자, 잠자리 하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오늘 나 보낼 거야? 아 못 듣겠어. 그리고 저희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섹스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제일 많은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저희의 관계를 성적으로만 상상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저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 하면 되게 많긴 한데 약간 불행한 버전을 얘기하면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거랑 폴리아모리 관계라는 이유로 이 민주화 시대 이후로 무기정학이란 징계를 받은 얼마 안 되는 케이스가 됐어요. 기독교 대학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온갖 모욕적인 말들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들, 목사들이 강단에서 저를 직접적으로 욕하거나 곰팡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굉장히 많은 욕들을 들었었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낸 소송 중에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있잖아요. 그때 그 퀴어 퍼레이드 가시면 아시겠지만 혐오 세력 한 편에 쫙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법원이. 그래서 뭔가 혐오 세력 한가운데 떨어져서 욕먹는 느낌을 그때 많이 느꼈었고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더럽다, 짐승이냐, 인간이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반응들 굉장히 많이 접했었고 일상적으로도 뭐 저희 셋이 지역에 예를 들어 강연을 가면 세 명이 어쨌든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숙소를 잡을 때 짐짓 처음 나오는 반응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너네 대체 왜 들어가냐는 식의. 그래서 많이 문전박대도 당하고 어느 날은 저희가 너무 화가 나서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라는 식의 반응도 보여서 겨우 하루 자고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진 경험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저희 엄마의 엄마, 할머니가 이제 100살이 거의 다 돼가시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사는 그 시골 집에 다 같이 가게 됐던 적이 있어요. 제 동생하고 해서. 근데 할머니한테는 둘이 뭐 제 애인이에요, 할머니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친구들이에요 하고서 했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제 동생한테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네 언니는 서방이 많은 것 같다. 네가 둘 중에 한 놈 잡아라. 그런 얘기. 그래서 할머니가 사실 그 눈치를 채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한테는 티 안 내고 이렇게 하셨던 적도 있고 이런 좀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뭔가 소수성 혹은 어떤 이런 관계 형태의 소수성을 띌 때 저도 글을 쓰면서는 행복할 때보다는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화가 날 때 저는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저렇게 사는 거 너무 피곤하기만 할 거야.
불쌍해 이렇게만 또 상상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폴리아모리도 정체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원래 두 분이서 먼저 선 관계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함께 관계를 이제 이어가시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언제 약간 내가 폴리아모리스트인가? 혹은 내가 조금 뭐 남들이 보기에 차별을 당할 만한 어떤 좀 다른 요소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어떤 계기라던가 그 과정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는 내연남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미 다른 애인을 만나고 있었고 제가 내연남으로 이 관계에 들어갔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관계에 조금 제가 그 태생적으로 친숙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때부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그때부터 나누게 됐었고요. 그게 첫 출발이었었습니다, 저희한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어떤 모노가미 연애를 주로 해왔었는데 거기서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는 그 독점성 때문에 뭐 데이트 폭력이나 혹은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도 뭐 브레이저 왜 안 하고 다니냐부터 아주 사소한 관심까지 그걸 사랑이라고 믿고 이제 그렇게 자라오다가 뭐 페미니즘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연애의 가능성에 대해서 막 머리로 알게 되고 내가 또 그렇게 부딪히고 나니까 왜 꼭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우주가 내연남이 되었던 이유는 그 전에 이제 만나던 애인과 3년째 만났을 때쯤에 우주를 만나게 됐는데 그 애인은 되게 딱 모노가미였고 저는 그 사람을 만날 땐 제가 이런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살게 될 거라는 상상도 못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던 중에 그런 고민이 들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졌고 그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지금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저희도 꾸준히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조금 느끼는 지점은 폴리아모리라는 것이 어떤 성향이라던가 정체성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저희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은 그렇다면 아예 반대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만 또 볼 수 있을까? 라는 이 고민들을 꽤 오랫동안 같이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랑 연인이라는 단어를 딱 떼고 나서 우리가 이런 명제들은 다 대부분 동의가 될 텐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도 행복할 거다. 나는 누구를 소유할 수 없고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 이런 명제들은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동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연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폴리아모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감정과 사고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우리는 어떤 간극을 느끼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폴리아모리는 일종의 모든 관계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의 인식론이나 태도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 평등하게 합의해 나가는 다양한 영역 중에 다양한 사람을 다자를 만나도 되는가? 라는 질문까지 함께 고민했던 거고 그걸 지금도 합의해 나가는 중이에요. 단순히 누굴 만나도 돼가 아니고 누구는 어떤 식으로 만날 거고 우리의 기존의 삶에는 얼마나 영향을 끼칠 거고 섹스 파트너를 준다면 성병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고 이런 등등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지금도 계속 합의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뭐 사랑에 대한 투쟁을 하고 계시는 그 전사세분이세요? 그죠? 네. 난 너무 지금 되게 뭔가 엄청 확장된 그래? 싹 다. 나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돌아보셨어요? 나 지금 저기 올라간 것 같아. 아니, 안 무슨 돼요.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보통 있던 주류 문화의 어떤 그런 독점적 관계 그 안에서 이제 누군가를 제가 만났을 때 뭔가 이제 연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는 것들이 한 번도 둘이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지. 근데 거기에 막 운이 좋으면은 잘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성격 차이나 뭐 어떤 이상한 어떤 다른 이유로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들이 하는 거 좀 대충 따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따라 해야지. 해야지. 뭐 완벽하게 배워야지. 모방해야지.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저는 그냥 내가 그냥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가 다치는 걸 모르고.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뭔가 모두를 위한 합의점을 찾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너무 어쩌서 나 지금 막 뭉클해 마음이. 확실해 확실해? 그래. 와, 음. 나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 더 얘기해 주실래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시작할 때부터 좀 질문 많이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질문들을 포함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결이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좀 이어갈게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 쥐지님 서로 모두가 좋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것 같고. 굉장히 질문이다. 맨 처음에 질문해 주셔가지고 오픈하자마자 질문해 주셔가지고 네 오픈 릴레이션십과 폴리아모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질투, 소유욕, 소외감 같은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팁이 있다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2세 계획이 있으신지도 같이 물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폴리아모리라고 하면 셋 이상의 5명, 10명 이런 무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도 하셨고 꼭지점 관계라고 하셨는데 우주님과 지민님의 사이는 어떤 느낌이신지 이런 질문도 있었고 다양한 질문 주셨어요. 저 여기서 빵 터졌는데요. 김대호님이 박사님께서 네. 라고 질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우주님이라고 드렸는데 박사님이 이게 너무 확 오셨나 봐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비독점을 지향하신다고 하셨는데 독점에 대한 어떤 관계하는 이 관계에 있는 동안에 독점에 대한 충동 같은 걸 느끼신 적은 없으셨는지 아까 그 질투 소유욕 그거랑 또 네, 연결되는 질문이네요. 질문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런 질문들 있어서 요거 먼저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투, 소유욕 이런 감정들 어떻게 다루시는지 팁이랑 합쳐서 그런 충동 같은 건 없으셨는지 독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질문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종종 폴리아모리 토크쇼라는 형태로 2시간을 얘기할 때도 이 이야기만 거의 1시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가령 아까 일주일이 하필이면 7일이잖아요. 7일이 홀수고 사람은 둘이에요. 그러면 3일을 같이 보낼지 4일을 같이 보낼지 이런 사소한 것마저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사실 질투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게 가령 두 분은 2년을 먼저 만났었고 제가 이후에 함께 만나게 됐는데 한 번은 이렇게 셋과 동료들이 함께 노래방을 간 적이 있어요. 저랑 만난 지 초반에. 근데 이제 둘 사이에는 충분한 음악적 취향을 공유할 시간이 있었고 둘만의 은밀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노래들이 있었고 별거 아닌데 저 그 순간에 노래방을 뛰쳐나고 복도에서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사소한 질투의 영역,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게 막 독점과 비독점을 나누면서 모노가미가 잘못됐고 질투는 느껴서는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질투는 어쩌면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고 싶고 기대하는 만큼 무언가를 보답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투를 특별히 막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다른 한편으로는 질투 중에는 나의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질투가 질투라는 단어로 퉁쳐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문제인 경우들을 한번 돌이켜 볼 때 한 번 질투를 어쨌든 의심하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고 그럼에도 소화가 안 되는 질투는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것. 난 이 부분에 솔직하게 질투가 나 서운해. 그러면 조정 가능한 건 조정하고 아닌 부분은 또 갈등 싸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우주님과 지민님 관계는 어떠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두 분은 서로 어떠세요? 이런 박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 적이다,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질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도 너도 그렇고 나도 비슷한 위치에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약간 가부장제에서 남편을 까는 그 두
가족들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서로 승은님 뒷담화도 하고 우리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을까를 또 논의하는 관계, 동지적인 관계로 또 가기도 하고요. 그 자매 아닌가요, 그죠? 자매인 것 맞죠, 같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는 나는 중전, 여긴 후궁 뭐 이렇게 놀기도 합니다. 안돼 아까 환상이 깨지고 있어. 아 근데 실제로 저희끼리 농담식으로 처첩연대라고 하는데 그 셋이 싸울 일은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둘이 싸우거나 이렇게 둘이 싸우게 되는데 둘이 싸우고 나면 그 양상이 정말 재밌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둘이 싸우면 보통은 이제 집에서 티라노사우루스 역할을 맡고 있고 제가 초식동물 역할을 맡고 있어서 보통은 상처를 제가 받게 되는데 제 방을 이렇게 뚝뚝 열고 들어오는 건 늘 우주 괜찮으시냐고 옆에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 있는데 괜찮으시냐고 토닥토닥 해주고 나가셔서 이번엔 승은한테 가서 지민이 그런 건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가족이다, 전통 가족이다. 네. 전통 가족이네요. 전통 네네. 가족이다 이제. 저 되게 망나니 가부장 같은 느낌 아닌가요? 아유, 아유, 선생님이에요. 역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약간 그 뭔가 전통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에피소드이긴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셋의 관계라고 아까 그 뭐지? 3명 말고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 서로 해보신 바가 있으신지. 네, 그거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폴리아모리 관계도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V 관계에서 우리 셋이서만 쭉 가자라고 하는 약속하는 관계도 있고 확장하는 것도 오케이 하는 관계들도 다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되게 아까 지민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섹스 파트너를 준다면 뭐 어떻게 할 건지 혹은 폴리아모리 관계 중에 DADT라는 게 있어요.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합의한 상태로 만나는 거죠.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할지 아니면 또 뭐 누군가를 애인을 정말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도 되고요. 그래서 두 사람하고 같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애인이 누군가가 생기면은 무조건 면접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거니까 이게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 데리고 오는 건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좀 구체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 아까 질문 중에 오픈 릴레이션십하고 폴리아모리의 차이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조금 그거랑 연결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한마디. 예. 그러니까 개방적인 관계는 정말 많잖아요. 저희 폴리아모리뿐만이 아니라 오픈 릴레이션십도 있고 말씀하셨던 뭐 DADT 관계도 있을 거고 BDSM도 사실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BDSM은 뭔가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B. 아주 적극적이고 괜찮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B, BDSM 뭐예요? 원디지 디스플린, 세리스 메조이즘 이런 거 아닌가요? 모르시는데 그냥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아무튼 이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아모리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독점성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조금 더 추구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자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평등하게 이걸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시면 실제로 박사님께서 그 모어덴2라고 맞죠? 모어덴2 저자 모어덴2라고 약간 폴리아모리의 바이블처럼 읽히는 책이 있는데 아직 번역은 안 됐고 거기에 저자가 이 논모노가미 지도라는 걸 만든 게 있어요. 보통은 모노가미가 이렇게 있으면 그 외 모든 관계를 논모노가미라고 하는데 그럼 논모노가미를 분류해보자라고 해서 지도로 만든 걸 번역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죠. 그래서 네, 올렸습니다. 우주의 달 치셔서 들어가시면 네, 볼수 있잖아요. 막간 홍보였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어떻게 우리가 서로 그냥 독점하는 관계가 아니다. 내가 너를 소유할 수 있고 독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뭐랄까 그걸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약속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서로 만들어 나가기 나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되게 다양한 그 논모모노가미의 다양한 어떤 형태의 관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세 분의 경우를 조금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 분이 서로 이렇게 우리는 약속하자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과 그거를 뭔가 이제 외부에 드러내고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또 결이 다른 얘기잖아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승현님이 이제 책이 제목이 뭐였죠? 제가 잠시만요.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책 제목이요?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라는 그렇구나. 책을 세 분의 이야기를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쓰신 책이 있는데 그렇게 책도 내셨고 이런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게 됐었던 어떤 과정과 계기 이런 것들은 또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이 7월 달에 나왔거든요. 폴리아모리 에세이라는 형태로 나왔는데 그 책이 나온 다음에 기억나는 반응 중에요. 경향신문에서 길게 다뤄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런 책이 나왔더라라고 짤막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에 하루 만에 4,652개의 악플이 달렸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예상되는 악플들이었겠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글쓰기 강연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최 측에서 강연 전날 연락이 온 거예요. 사내 게시판에 홍승은 작가는 폴리아모리인가 뭔가 그런 문란한 짓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초청을 할 수가 있냐.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으로 저희를 드러냈을 때 분명히 위험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걸 예상한 건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드러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사실 책으로 나오기 전에도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들 뭐 지민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에 다니다가 폴리아모리 관계를 맺는다는 이유로 무기정하게 당하고 교수가 찾아와서 홍승은 씨랑 헤어지면은 복학시켜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충격적이죠. 교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요? 아니 뭐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네.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차별들 그런 순간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이물감을 달고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요. 이거를 같이 풀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면 폴리아모리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재현되거나 상상되는 방식이 항상 그런 거잖아요. 뭐 사랑과 전쟁의 치정과 대신의 서사 뭐 이런 식의 것들로만 너무 단편적으로 돼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좀 건네고 싶은 마음에서 집필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저는 뜯어말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 계속 들었었어요. 그 중간중간 어쨌든 굉장히 구체적인 일상이 담겨있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받았던 비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비난을 받을 거라는 너무 당연한 예상이 됐었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끝까지 말리고 싶었는데 마지막엔 약간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변태적인 마음이 들었던 건 차라리 정확히 욕해라. 그러니까 대충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만 듣고 너희 마음대로 상상해서 나를 구성하지 말고 내 일상을 정확히 바라본 다음 욕을 해라. 그때도 욕을 한다면 듣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론은 사실 읽지도 않고 욕은 계속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한테 쏟아지는 욕들 중에서 책임지지 않는 관계 이런 말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책임이란 도대체 뭘까? 폭력적인 관계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그냥 의리로 버티고 있는 게 책임인가? 저는 오히려 그걸 끊고서 새로운 관계를 좀 추구하는 것이 더 책임과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제도나 이념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상대와 관계에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들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앨리스님이 이게 1차 부재랑 이런 관계랑도 좀 헷갈리신다고 그래서 뭔가 아니라고 한 그런 관계가 좀 다르다고 한다면 어떤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우주님이 뭔가 그 어떤 개념적인 딱 이런 느낌으로 박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정리 한 번 해주시면 마지막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부 다처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관계 방식을 우리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등하게 우리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좀 방점을 두고서 합의를 해나가고 소통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좀 폴리아모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다자 관계를 맺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마 일부 다처제나 다부일처제나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이제 나온 다음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나는 이야기가요. 저는 승현 씨처럼 막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기쁘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이 해방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막 산다는 표현이 재밌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보고서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도 처음부터 난 다르게 살래 이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떨겨놓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해방의 조각이라고 할까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야금야금 주워 먹다 보니까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뭐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눠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아주 작은 해방의 조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빠뜨린 것 같아서 그 해달님 말을 좀 더 축약하면 저희는 다자가 아닌 비독점의 방점을 찍는 관계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비독점의 방점을 찍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폴리아모리 다자간 관계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뭔가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자유와 개방은 누구에게 허락되고 어떠한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과연 각자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이 평등에 대한 고민 없이 관계를 이어갔을 경우엔 정말 일부 다처제, 과거의 일부 다처제처럼 누군가의 자유만 보장하는 형태의 관계로 흐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완성형이 아니고 폴리아모리를 늘 진행형 명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아모리가 특별한 단어가 아닌 모든 관계에서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인식론이라면 우리가 끝내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끝내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지점은 그런 평등한 관계, 평등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방식으로서 저희 폴리아모리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는 선생님 모르겠어. 지금 내가 트제니 것도 까먹었어. 인식론 이런 것도 있어?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보셨어요. 네, 우주님도 그 박사님도 한 말씀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나만 박사님이라고 부를 거야. 네, 저는 저는 우주님이라고. 폴리아모리만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 방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가 새로운 가족 구성이나 친밀성 실천의 방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관계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퍼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요 3부 이렇게 하면 마무리되는데 진행하셨던 에디님하고 이반지아님도 어떠셨는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멘트 한 말씀씩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반지아님 어떠셨나요 오늘? 이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약속과 갈등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나는 소통과 원만한 해결이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양한 사랑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전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더 수고했지만요. 네. 저는 사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너무 어떤 사랑이라는 걸 어떤 왜 우리가 사랑하면 보통 이렇게
사랑 모양이 빨간색의 어떤 하트 모양만 생각하는데 되게 다양한 사랑의 색깔과 그 형태가 있을 것 같고 나는 나를 위한 사랑, 나에게 맞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 계속 머리 질문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플을 지워야겠어. 그건 알아서. 어플은 안 될 것 같아. 끝나고 얘기해. 네, 아무튼 저 너무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훌쩍 컸네, 훌쩍 컸어. 엄청 컸어요. 훌쩍 컸어. 컸어. 네, 감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행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영쿨님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도 좀 여기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고 듣고 함께 하셨던 분들하고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다양한 사랑의 형태와 모양 그리고 약속 그리고 뭔가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1, 2, 3부 통틀어서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들 너무 다층적으로 할 수 있게 이제 자리해주신 게스트 여러분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영화제 관계자 여러분들 잘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모두에게 다 박수 쳐드리고 싶고 마지막 멘트를 생각한 게 있었는데 지금 순간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럼 다 같이 또 박수 치면서 어디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